그래서 이 명나라 시대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임상적인 내용들, 기초학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발전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의학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옹부학파라는 이런 학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학파가 나오는 것은 뭐 그 앞 시대, 금원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여기서는 또 금원 시대에 있었던 유행했던 어떤 그 유행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거에서 그 앞 시대에 유화관이라든가 뭐 장자와 같은 이런 분들이 다 한양파나 공화파나 해가지고 화나 열로 보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아 무조건 다 병을 화나 열로 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찬 약을 많이 쓰면은 사람이 몸이 차져서 병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악화되지 않게 좀 더 온부하는 이런 약물들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앞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원부학파가 나오게 됐죠. 또 원부학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원부학에서는 앞 시대에 그 화열을 많이 꺼주는 이런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런 약제가 아니라 오히려 화나 열을 갖다 더 북돋아 주는 이런 약제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부학파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것이 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청대에 와서는 또 그에 대한 비판을 또 하겠죠, 사람들이. 금원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서 명제 옹부학파 나왔고 또 옹부학파 왕성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청대에 와서 그걸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퀴즈 답변을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옹부학파라든가 그다음에 그 임상적인 이론에 있어서 그 문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진찰을 하는 데 있어서 문진, 다 맥을 봐도 솔직히 맥을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맥을 한번 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맥보다 좀 더 쉬운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문진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화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문가라고 해서 문진할 때 10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해서 신문가 같은 거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딱 물어야 그만큼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가 같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문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되고, 뭐 설신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되면서, 그다음 또 특징적인 것이 의안이라고 해서 진료 기록부, 차트라피아라는 진료 기록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의료 경험을 갖다가 기록한 이런 이 의안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안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의안을 또 많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명대의학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상에 있어서도 그런 뭐 온부파 영향을 받아서 온보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이 좀 더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왜냐면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특히 온보학에 관련되는 많은 질병 치료를 온보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상한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서 상한론을 갖다가 직접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명제 후기, 명제 한 1400년 뭐 1500년 이쯤 되니까 어 새로운 병이 있더라. 병이 있는데 요즘 표현하면은 그냥 전염병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19 이런 병이 있더라. 라는 걸 갖다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19와 유사한 것은 상한론도 그랬죠. 상한론도 여기는 그 종족의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중에 70%가 상한병이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는데 그 명대 이 후기에도 보니까 상한론과는 약간 다른데 증상이 다른데 다르면서도 유사하게,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라 독감 형식으로 병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용어는 못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기는 병균 같은 어떤 병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병사를 갖다가 뭐 역이라고 표현하거나 온역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이 세균에 관련된 세균과 유사한 그런 개념들이 세균성 질병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균들에 대한 질병에 대한 개념이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병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한과 온병이 유사하면서 다르더라. 그래서 온병이 그 청대 유행할 때, 청나라 시대 유행할 때 그 어떤 근거 자료를 마련한 것이 명제 상한론이죠. 그래서 명제에서 상한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명제 상한과는 다르다. 유사하면서 다른 이런 병증을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청나라 때 오면서는 이제 온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시간 다 지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간 지나면 제출 못하게 할게요. 시간 지나면 제출 못하게 딱 막을 테니까 미리미리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10분 정도면 충분하죠. 그 아마 50분 정도 45분 이때쯤에 출제가 나가니까 와서 10분 정도까지는 충분할 거고 5분만 써도 충분해요. 시간 많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채점하지 니들이 채점하냐? 그죠? 내가 채점하면서 내가 점수를 주는 거지 그 점수 크게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시간 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제출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제출하지 않는 걸로 그래야 좀 편안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시작하고 5분 정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전날에 주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10분이 아니라 5분인데 시작하고 5분인데 5분 정도에 쓸 수 있도록 잠시요. 녹화를 잠시 중지하고 여러 가지 답변이 계속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답변을 계속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이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틀려 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0% 믿는데 글을 쓰는 형식이라든가 뭐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죠. 글을 어떤 내용은 약간 틀릴 수 있지만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을 해줘요. 그래서 뭐 500글자 써라 하면 500글자를 이 글자 쓰는 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답을 해보라 했어요. 했더니만은 처음에 한 2천자 쓰더라고요. 야, 500글자 쓰라는데 왜 2천자 써? 근데 조금 지르는데 1,500자. 아니, 500자만 써. 해도 계속 뭐 700자, 800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자, 내용을 이런 걸로 고치면서 500자로 써.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주고선 써 했더니 그 내용을 좀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막 다른 내용들을 많이 하다가 그 내용은 이게 아니야. 이런 거야. 이렇게 써 하니까 답변을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인공지능도 아직은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시험지 제출한다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알고서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인공지능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가 써 하면 30초도 안 걸리죠. 그냥 명령어만 내리면 되니까 30초도 안 걸려서 그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답안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점수 한 50점 될까 말까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직접 지정해 주면 좋아요. 인공지능이 답을 냈을 때 여기선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빼고 해서 500글자 다시 맞춰라. 라고 해주면은 좀 더 맞춰서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시연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구나.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낸 퀴즈 답변들을 모아서 이런 퀴즈에 있었고 그 퀴즈의 답변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정을 해줘.
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컸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답변에 따라서 또 이런 거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거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개업하고 했을 때가 언제건 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인공지능이 좀 더 계속 발전하면서 더욱더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을 많이 할 시대가 같아요. 인공지능 활용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암기하는 게 좀 적어져도 된다. 그죠? 다만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아는 거다. 오답을 주냐 정답을 주냐. 요건 좀 구분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되겠죠.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파악할 능력은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인공지능 활용하면은 내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한문에서 죽으라 갈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한문 해석을 한 걸 보면은 그럴듯한데 보면은 아니야. 쭉 하다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딱 보면 아닌데 다시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번역해봐. 다시 해봐. 이런 분 이렇게 해서 번역해봐. 하면 또 다시 번역을 해주고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한 50% 정도만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수업 요구조사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어느 정도 알게 하고 답변 좀 해주세요. 아직도 별로 안 했는데 한 열 몇 분이 안 했네요. 자, 인공지능 그 수업 요구조사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만들었어요. 우리 의학사 이 수업에 관련돼서 의학사 수업에 관련돼서 좀 더 정답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게 GPT를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거기에 가면은 그냥 일반 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의사 이름, 장원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하면은 그냥 GPT에서 장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가 만든 데에서 들어가서 하면은 그래도 금원시대 의사였다. 뭐 이 정도는 맞춰 나와요. 그러면서 같은 내용, 그 기본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또 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자꾸 딴소리 하면서 뭐 전혀 쓰지 않은 다른 책도 썼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내가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활용을 잘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본과 4학년 때 되면은 임상 실기 시험 CPX 시험을 보거든요. 그 CPX 시험 보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그 내가 의사 입장에서 물어보면은 그 GPT는 환자 입장에서 답변해주는 그리고 의사가 내가 이런 병이 왔다라고 진단병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를 내는 이런 GPT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아주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온보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퀴즈를 넣었을 때 이 퀴즈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것도 채점을 시켜요. 얘한테 인공지능한테. 근데 생각보다 나름대로 뭐랄까 잘해요. 공정하게. 사람이 채점하다 보면은요. 최고 앞 사람 거 채점할 때랑 쭉 가서 최고 뒷 사람 거 채점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죠. 왜? 사람이니까. 80명, 여러분 40명이지만 80명 놓고, 80명 시험지 놓고 보면은 계속 똑같은 거 채점하다 보면은 점수 차이가 좀 나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한데, 뭐 크게 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건 없죠.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그런 건 있어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GP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도 GPT한테 좀 평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만 내가 여기에 정답을 지어야 돼요. 자, 이거의 정답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답에 의거하고 이 정답에 맞추고 루브릭이 여기 있으니까 이 평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라 하면은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쉬웠나 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고요. 자, 요건 좀 이따 하고 전체적인 수업 관련된 설명 좀 할게요. 자, 공결원 제출 요 나와 있죠. 공결원. 뭐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 학과에서도 아마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것만 이 공개론 파일만 종이로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파일만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나 위에 쓸 거 쓰고 파일 해서 나한테 제출하면은 그러니까 종이로 낼 거 없이 여기다가 내게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걸 좀 활용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 전체적으로 열어줄게요. 자, 여기 나온 거 수업용 구글 문서 및 수업중 발표 질의응답 확인. 거기 가면은 발표 현황 나오죠. 발표 현황 여기를 클릭하면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표에서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내가 2주차에 발표했다 클릭, 3주차 했다 클릭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되게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했다 하면은 와서 클릭만 하면은 되는데 뭐 발표와 질의응답 할 거 없이 그냥 발표를 했건 질문했건 간에 한 번씩 했으면 그냥 클릭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러 번 했는데 그냥 한 번만이라도 해라. 라고 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한 번 하는 사람 한 번. 이게 클릭만 하게 해서 이게 해당되는 주차에 한 번씩만 해줘야 되고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안 해놓고 했다고 클릭해도 좀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믿을게요. 여러분들 믿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점수 차이가 아주 크게 큰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볼 수 있죠. 출석에 대해서도 아마 출석은 참 특이한 게 앞에 분반하고 뒤에 분반하고 1, 2교시는 나오기 싫어가지고 늦게 나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3, 4교시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1, 2교시 늦게라도 왔으니까 3, 4교시는 거의 다 오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분반에서는 뭐한 10분 지나서부터는 그냥 딱 결석 처리해버리고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왔으면 출석 아니면 결석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결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지 않게 하려고 해요. 한두 번 빠진 것 때문에 100점 만점에 한 번 빠졌다 때뭐 90, 100점 다 나온 사람 100점 주고 한 번 빠지거나 이렇게 한 번 지각했던 사람은 뭐 99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차이를 크게 안 주려고 하니까 출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와서 꼭 출석해 와서 이거 했는데 뭐 출석해줘요. 끝나기 5분 전에 와놓고 지각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출석 불렀을 때 없으면은 그냥 결석 있으면 출석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대신 그 출결했다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많이 빠진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많이 빠져서 뭐 점수 안 주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 서너 번까지 빠지는 거는 뭐 크게 관련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하는 걸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 이 문서 있죠. 구글 문서. 여기에 가면은 조구성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별로 이름을 좀 써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승환승환 인원이 36명인데 36명 되죠? 자, 조 구성 됐어요? 조별로 지금 앉아주신 거죠? 자, 여기 몇 조예요? 1조 몇 명이에요? 지금 온 사람 3명? 6명 맞죠? 1조. 그리고 저 그 명단에 없더라고요. 네? 그 제가 명단에 없어요. 명단이 없다니요? 발표 하나. 아, 그럼 수환씨 늦게 했나 보다. 근데 여기 27명만 제외. 보시면 27명이잖아요. 이번부터. 다시 만들게요. 네. 자, 1조. 여기 몇 조예요? 2조. 3조. 3조 있어요. 5조입니다. 5조가 왜 여기 앉아? 5조 뒤로 가야지. 3조. 3조. 몇 조예요? 6조가 왜 또 여기 앉고? 알았어. 자, 여기 몇 조? 4조. 몇 명이에요? 6명? 맞아요? 자, 조별로 6명 되는 사람 일단 조별로 찾아보세요. 자, 6명씩 맞춰보세요. 조별로. 자, 6명 손들어 맞춰보세요. 여기 몇 명? 6명 됐어요? 이쪽 몇 명? 이렇게까지. 자, 그쪽 몇 명? 몇 조? 조 이름 몇 조? 본인 조 이름 몰라요? 자, 이쪽 몇 조? 5조 이렇게 되고 1조, 5조, 3조 있어요. 3조. 3조 있어요. 3조. 3조. 자, 일단 저기 써주시고 이게 대답 안 해. 아까 2조를 했잖아요. 3조예요, 그럼. 자, 저기다 기록해 주시고요. 2조. 2조 있죠, 2조. 아까 2조라도 3조로 바뀐 거죠? 지들 멋대로. 자, 자기 이름이 조에 없다. 몇 조? 조가 없다. 조가 없어요, 뭐예요? 원래 쫓겨났어요? 저희도 원래 6명이랑. 어, 어. 그럼 네 명이에요? 지금 있는 인원이. 자, 아까 조 없다는 사람 이쪽으로 와요. 어떻게 있어요? 네? 알았고, 자, 저쪽 아는 사람 이쪽 일단 오고, 여기가 그럼 2조로 하세요. 이름 써서 2조로 만들으세요. 아니, 혜연이가 수고를 하고. 자, 1조 다시 한번 할게요. 1조 3명. 일단 3명. 아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름만 2조 먼저 써주세요. 2조. 자, 자, 지금 여기서 자기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여기에.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일단, 조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그만하고, 2조 그냥 놔두세요. 2조 놔두고, 없는 사람들은 요 부족한 조에다가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안 왔거나 나중에 이 부족한 사람들 추가해서 6명씩 맡아 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명씩 맞게 나한테 얘기하세요. 1조, 2조 이러지 말고. 저는 너무 좋은데요. 다들 좋아요.
당근 찾고 있어요, 당근. 그냥, 그냥 1조 2조 그대로 놔두세요. 1조 2조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 이제 아는 사람들 찾아서 조를 6명씩 구성을 해주세요. 알았죠? 1조 2조 알았죠? 1조, 1조 알았죠? 2조 알았죠? 자, 다음부터 앉을 때 1조 여기 두 줄, 2조 여기 두 줄, 3조, 4조, 5조, 6조 두 줄씩 앉으면 되죠? 약간 더 공간이 약간 더 비니까 그렇게 줄씩 해서 조별로 좀 나눠서 앉아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조 구성 됐고요. 뭐이조 구성이 된 것은 우리가 수업할 때, 그 다음에 그 팀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다 이 조별로 나가죠. 그래서 조 구성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 응답까지 좀 적다. 왜 안 해요? 이거 좀 응답 좀 더 해주시지. 응답이 지금 70명 이상 훨씬 넘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나오죠. 한의학교론과 의학사 관련 GPTS라고 하는 거, 이 문장에 보면은 요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GPT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GPT를 갖다가 만들어서 뭐 여기다는 내 자료를 갖다가 좀 줬어요. 의학사하고 한의학개론 관련되는 자료를 여기다가 줘서 의학사 한의학개론 관련되는 내용을 물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들을 답변 한번 물어보면은 좀 더 좋게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보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거는 다 한의 김 교수라고 해서 계속 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내가 만든 것도 공개한 것들은 다 이렇게 보이게 몇 가지 보여요. 그래서 중용 언어 같은 경우, 대학 중용 같은 거 할 때도 언어 부분을 좀 이렇게 언어에 맞춰서 번역해라 라고 해서 주는데 역시 그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 아직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데 거짓말도 아까 몇 프로 한다 했죠? 한 50% 정도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 다 믿을 수는 없고 한 50% 정도 믿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좀 더 정확한 답변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건데 이런 인공지능이 내가 우리 수업 이 인터넷 강의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 너는 잘못 말했다 너는 정상적으로 말했다 하는 걸 갖다 파악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상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하죠. 틀린 말을 안 하고 맞는 말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한론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인공지능에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요. 그 인터넷 자료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좀 상한론 아닌 다른 책들 좀 안 보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은 잘 못하는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만약에 뭐 비론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비론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보면은 좀 더 좋은데 이거는 한 서너 번 하면은 이제 유료 버전 아니면은 또 여기서 답변 안 하니까 일반적인 질문은 그냥 그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유료 버전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당 그 제한된 숫자가 있어서 한 4번, 5번 질문하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질문해서 그 좀 더 그 우리 의학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준다.
또는 한의학계론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준다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아마 답변을 써주면은 오늘 그 퀴즈 낸 내용도 여기다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퀴즈 낸 내용을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답변을 어떻게 써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그대로 퀴즈 답으로 올리면 안 돼요. 답을 갖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뭐라 했어요? 했어요? 자, 여기서 오목파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오목파는 첫 번째로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임상 경육은 시대 배경에서 어떻게 한다? 임상 과정에서 나왔다. 임상 경험의 중시하는 걸로 인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요. 자,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내가 자료를 줬다 했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여기다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줬는데 딴소리예요. 딴소리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너한테 준 지식에 의거한 것이냐? 네 지식에 의거해서 답을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지식에 의해서 네 지식을 검토해서 답변해줘. 나가면은 아마 내가 봤던 문서, 나한테 있는 문서를 검색을 한번 쭉 하고 답변을 좀 해줄 거예요. 답변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야, 너희 지식, 자, 너희 지식을 검토해서 알려줘. 내 지식 없는 거 알잖아요. 너희 지식이지.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명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량한 약물 사용에 대한 반발을 해야 했다. 내상 작성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뭐 하는 식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죠. 앞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죠. 그래서 지식에서 줬던 책에 있는 내용을 지가 쫙 검토해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자기 모르는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책 제목이라든가 이런 쭉 보면서 아 이런 거 있구나 라고 해서 맞으면은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안 맞으면 또 수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서 답변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한 거에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지식에 너희 지식 너희 난리에 있는 걸 갖다가 그걸 참고해서 다시 써달라 나가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답변 나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이 GPT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클로드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그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상한론에 대한 부분들도 퍼플렉시티가 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퍼플렉시티라는 그 사이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명대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의과 의학자 등을 제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줘. 자세하게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대략 설명해요. 한 10줄 정도만 설명을 말아서 좀 더 자세하게 했더니 자, 출처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책들을 검색해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답변 나오면서 임상치료의 발전, 의료기록의 중요성, 의학 이론과 실제의 조화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보면 GPT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답변이 전혀 다르고 똑같은 인공지능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새로운 채팅에서 또 물어보면 또 딴소리예요. 또 새로운 채팅 만들어 또 하면 또 딴소리하고 계속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을 갖다 활용하면서 자, 과연 이것이 맞나 틀리나. 자, 명대의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했다.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 있겠죠. PPT 나온 내용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의료 기록의 중요성, 이거는 맞죠. 우리 수업에서 했었죠. 어떤 용어로 했을까요? 이거 의료 기록의 중요성은 의안이라고 했죠. 의안. 의안이라고 해서 의안의 중요성이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의안에 대해서 의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의안이라는 이런 이 용어를 갖다 발전시키면서 그럼 의안에 어떤 걸 기록해야 되느냐? 의안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느냐? 명제는 의료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의사들이 임상치료의 기록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러한 기록이 의학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렇구나. 내 임상 경험을 의안이라는 걸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내 일하기 이론을 책을 써서 했는데 책보다 좀 더 재밌게 내가 이 환자를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고 어디 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병을 내가 이렇게 치료해서 뭐 치료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갖다 쭉 설명해 놓으니까 그냥 의학 서적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재밌죠.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저렇게 보고 이렇게 치료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재발했을 때 그건 내가 잘못된 거니까 또 다른 걸라고 생각해서 치료했더니 치료가 됐어. 라고 하는 식으로 쭉 이야기하듯 설명하다 보니까 책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겨나죠. 그런데 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써야 되겠죠. 의안이라는 걸 기록할 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의원들 정도면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디 가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의원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의안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은 너무 편리하게 써 있죠. 자, 그럼 의안에 기록해야 되는 게 무엇이야?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보면은 답변해 주겠죠.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고, 임상의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들을 좀 해주죠. 왜 자꾸 넘어가. 쭉 가다 보면은 또 마지막에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질문할, 관련되는 질문들. 요 밑에서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이 있어서 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또 해줘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질문도 이렇게 해라 라고 예시를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거에 연관된 또 질문을 또 할 수 있구나, 또 할 수 있구나, 또 할 수 있구나 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맞아 틀려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조금 더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퀴즈 한 거 있죠. 자, 여기를 이 퀴즈 낸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이공진에게 시켜봤어요. 평가를 시켜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했는데 주관식 평가가 내가 평가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는 거랑 중간에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거랑 좀 달라져요. 그런데 얘한테 하면은 그런 편차는 없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도 얘한테 평가를 시킬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 공개한다는 거죠.
누구는 100점, 누구는 75점, 누구는 80점. 이게 다 공개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각각에 대해서 다 정확성 및 논리성이 40점, 통찰력이 학문적 이해가 15점, 호감도 15점, 분량 준수 10점, 해서 총점 80점. 이 사람은 다 해서 100점. 개인적 피드백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나오죠. 교수 할 말 안 나죠. 채점 이한테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긴 내가 정답을 안 줬어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안 주고 그냥 이거 평가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주고서는 이거에 따라 평가해 하면은 그 정답에 따라서 답안이 평가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일은 이제 중간고사 문제 내고 그 문제 낸 거에 대해서 답안을 주고 모범 답안을 만들고 이 모범 답안에 의해서 평가해라 하면은 아마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하죠. 객관적인 평가 쭉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다음 아까 먼저 줬던 그 GPT에다가는 의학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보면은 나한테 묻기 좀 그런 것들 아마 GPT한테 물어도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니까 다만 물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네 지식에 의거해서 답변하는 거냐? 나는 그런 식의 질문을 또 한번 해주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뭐 개인 이름이 공개된다는 게 좀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점수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공개를 할게요. 다 같이 공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 이렇게 수시를 이런 보는 시험들도 퀴즈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렇게 공개해서 공개해주면은 일단은 내가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쓴 걸 갖다가 그대로 내면은 50점. 이거 갖다 수정해서 내면은 뭐 8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문제 그대로 이런 지금 문제대로 아까 준뭐 온부학화에 대한 뭐 이걸 만들어 달라고 물어보면은 거기다 답변을 해주죠. 그 답변이 어, 내가 봤을 때 맞나 틀리나 이걸 보고서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해주면은 좀 더 정확한 답을 좀 더 빨리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내면은 GPT한테 물어서 30초 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신경 쓴다면은 그 GPT 답변을 내가 얼마나 수정하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코넬에서 기록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얼마나 활용해서 여기다 더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래야 좀 더 정상적인 답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답안을 대략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이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인공지능에 맞춰서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답안이 무엇이냐, 그걸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다 잘 알아내서 답변을 달아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수업 요구조사 아직도 별로 안 했네요. 이 수업 요구조사 하면서 이렇게 했고, 아마 학기 말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는데, 학기 말에도 인공지능을 갖다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더 늘어나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 어차피 인공지능을 여러분들 세대는 쓰겠죠. 여러분들 아마 개업했을 때 인공지능 없이는 못 할 거예요.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은 인공지능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미리미리 배워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한의학하고 전혀 관련 없다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죠. 아까 문진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문진에 대한 한 3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본사 때 CPX 한다 했죠. 질문하는 거. 환자한테 질문하는 건데, 환자한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자, 배가 아프다 하면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자, 그럼 그 배 아프다 하면 배가 아픈 거, 그 다음 뭐 물어봐야 되죠? 문진에서. 자, 환자가
머리가 벗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예요. 여러분이 의사인데, 자,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벗어왔어요. 한번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아파요? 막 쑤시는 듯이 아픈데요. 그 다음 질문. 그렇구나. 그 다음 질문.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아팠어요? 밤에도 아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아직은 모르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끝나죠. 근데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 언제부터 아팠어요? 한 달 됐어요. 어제 아파요. 어제부터 아파요. 자, 그럼 병이 구분되죠. 한 달 된 거랑 어제부터 아픈 거랑은 전혀 다르죠. 급성이냐 만성이냐 딱 구분되잖아요. 급성이면 이게 갑자기 죽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데 만성이면은 그래도 갑자기 죽지는 않겠다. 아, 그래도 안심하세요.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한 달 됐다면은 뭐 한 달 이상 더 아플 수 있지만은 갑자기 뭐 크게 이상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판단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아파요? 콕 쑤시는 듯이 아파요. 막 짓누르는 듯이 아파요. 그럼 쑤신 듯이 아픈 거랑 쑤신 듯이 아프면 뭐를 말하죠? 혈관이 뛰는 거죠. 혈관이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 거리는 것이 혈관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거려요. 아, 그럼 이건 혈관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거 파악하고 안 그러면 꽉 누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눌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에 따라서도 바뀌죠. 자, 머리가 아픈데 그럼 머리의 어느 부위가 아파요? 자, 머리 아플 때 어디 아파봤어요? 여기 또 여기 짚어요, 짚어. 여기 또 여기 또 이렇게. 자, 아픈 부위가 약간씩 다르죠. 한쪽만 아프다. 뭐라 표현하죠? 편두통. 전체가 아프다. 그냥 두통. 근데 머리 꼭대기도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 머리가 아프면서 고개만 이렇게 숙이면은 머리가 확 쏟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 그럼 그런 양상에 따라서 어떤 병이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병을 파악하는 것. 이게 CPX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과 4학년 때 하는데 이런 CPX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병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진에 대해서 굉장히 명제에도 책에서 나올 정도로 강조를 했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네.